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천부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본인만의 띄어읽기 그리고 본인만의 의미, 본인만의 우주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집중하면서 읽으시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체도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찾고 그다음에 우주도 발견하고 우주 여행도 하고 우주 끝에도 가보고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실제로 우주 끝에도 가보고 어, 나와 만나기도 해요. 이런 느낌은 명상을 깊게 하시거나 아니면 요가 수행을 하시거나 선정해 드시거나 이제 이러시면은 어떤 말인지 아는데 어, 천부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통으로 이루어져요. 정통으로.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읽고 본인만의 의역을 하면서 내 우주를 펼쳐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초반에 계속 말씀드려요. 자,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 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 본태, 양앙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 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지금 뭐랄까요? 지금 전에 제 강의를 다시 보시면 이제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의역을 한 번씩 하죠. 의역을 한 번씩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특히나 자기 천부경의 색깔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간단한 의역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 누구라도 제가 보기에는 천부경 기초 강의 정도는요. 이게 어떤 영 다른 방향으로 영 잘못된 방향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영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요. 누구나 천부경은 해석할 수 있어요. 천부경은 누구나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와 같이 이 무와 같이 천부경은 이미 각자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의 색깔은 머릿수만큼 있어요. 천부경을 읽어낼 줄 알고 상상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부경은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주와 무에 관해서 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천부경에서 이 무를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었었어요. 그리고 그 무라는 것, 천부경에서 무의 의미를 살렸을 때, 무 자체를 주체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 그리고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노자님의 가르침, 무소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가, 이쪽에 있는 무에 잘못된 오해가 있는 점들을 돌이켜서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음, 지난 시간에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무상무화도 고자라는 것을 붙여놓고 특별히 이쪽에만 집중을 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상락 아정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기쁨, 즐거움, 행복에 포함되는 무상무화를 발견할 수가 없다. 바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무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자, 0부터 10이라고 봐도 되죠. 어쨌든 0부터
0까지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것을 0부터 흐름을 이렇게 가져갔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5자를 가운데다 써놓고 제가 6방 얘기를 많이 했고 7의 자리를 앉아야 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죠. 자, 이 그림의 중심은 5예요. 그림의 중심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상락아정 무의자연이 있는 자리는요. 실질적으로는 우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순서대로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의 자리에 있어요? 우주의 흐름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우주의 흐름의 끝자락. 특히나 0이 자리를 잡고 8방이 열리고 특히나 9의 자리가 열릴 때쯤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의자연, 무소유, 바로 된 재행무상, 재번무와 무상무 R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상은 이쯤 와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0의 작용이 바르게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시간상은 깨닫는 것이 이쪽 세상인 거예요. 이쪽 세상. 이쪽 세상. 하지만 5의 자리를 가운데다 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흐름으로 봤을 때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눠 놓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를 밟아온 거예요. 이런 이제 쉬운 얘기들을 하면서 중간 단계를 밟아온 거고 실은 이런 상태들은 어디에 있죠? 계속 있죠. 계속. 여기 순리, 도리, 섭리, 진리 그림 밑에 깔아놓은 거 여기도 물론 순리, 도리, 섭리, 진리가 깔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무조건 이쪽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이 여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제가 이분법적으로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죠? 우리 배움도 이분법이야. 그래야지 이해하기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죠. 이해를. 자, 그런 그림의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요 5자리가 가운데 있던 게 이제 5가 이렇게 끝으로 가 있죠. 5가 끝으로 가 있어요. 이건 5가 가운데 와 있고 이건 5가 끝으로 가 있고 자 이제 무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무가 중심이 되는 그림을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요거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 어, 원천의 세상 쪽으로 가자는 의미로 태초에 1, 2, 3, 4가 있는 세상이 시작하는 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1, 2, 3, 4, 5, 6, 7, 8, 90을 써놓은 거라면 요거는 그 중심, 태초의 중심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이 세상에서는 또 이제 밑에 거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이 무가 지금 중심이 됐던 거고, 그죠? 이 무가 요 다음 그림에서는 요 무가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무라는 것. 0 이전에 있었던 무. 자, 그리고 일시라는 것은 실은 이 일시는 어디예요? 여기쯤이죠. 여기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물질 세상의 육방이 열렸다는 의미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극명하게 물질 세상을 말할 때는 일시가 여기에 올 수도 있다. 실은 실질적으로 1, 2, 3, 4가 시작돼서 4성이 됐을 때의 세상도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지만 실질적인 일시는 어디다? 여기가 맞는 거죠. 여기가 맞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일시무시가 있죠. 일시무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는 방법. 지난번의 그림은 오자가 중심이 돼 있었다. 오자가 중심이 돼 있었고 무자는 끄트머리에 가 있었던 것이고 0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하고 10자가 이쪽으로 가 있었죠. 이쪽. 근데 그 판을 붙여서 6, 7, 8, 9, 1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0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아는 1 이전의 0. 자, 이것은 제가 0으로 써놓은 이유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셔야 되죠. 10은 곧 0과 같을 수가 있다. 이해하기로는 하지만
이것은 10의 의미의 0이고 이것은 시작에 있는 0이라는 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기고 나서 생각하셔야 돼요.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던 그림들을 제가 여기다가 옮겨 그려놨죠. 이렇게 쭉 옮겨 그려놨어요. 자, 빨간 원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무주의 핵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주의 그것도 중심. 이 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려고 점을 찍는 거고. 자, 무주의 대표적인 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무는. 제가 무는 생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 않죠. 자, 이 0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간단하게 그림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의역을 한번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 지금 이것은요. 무국이면서 태극이에요. 무국이면서 태극. 이 0이라는 의미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0은 무국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부경에서 제가 말하는 0은 무국이면서 태극이에요. 순태극에 가까운 태극이죠. 무국은 그냥 무국 맞아. 하지만 태극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극이에요.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태극, 흔히 말하는 요것도 태극이 될 수 있죠. 요것도 태극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0의 무태극은 무극의 태극이 형성되는 순수한 태극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태극.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렇게 칠해놨죠. 빨간색으로. 하지만 여기는 다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것들이 태극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태극의 시초가 된다. 그런 면들을 일단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4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4는 사성, 운삼 사성할 때 사성은 어떻게 된다? 무괴화 삼 돼서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해서 무괴화 삼 됐을 때 운삼 사성이 된다. 천부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성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야지 스토리에 벗어나지 않고 제일 기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죠. 자, 예전에 우리가 원방각을 표현할 때는 원, 보통, 방, 각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X로도 그리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다 그랬죠? 이거 별로 의미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지금 그리는 것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그리는 것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 지를 포함한 인이, 천, 지를 포함한 인이 무를 중심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 그래야지 인중천지일이 돼요. 인중천지일. 요소로서 천지인은 있지만 전체적인 인이 천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가 그 핵 중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천지를 포함하는 것이 인중천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요소로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과 천과 지 자체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무는 그것을 돌리는 사성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들을 두루두루 다 포함하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될 때 이것이 인중천지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인중천지된 이 그림이 중심에 있고 요소들이 각각 분산되어서 천지인 무가 돌아가는 것이 드디어 오의 자리이다. 그리고 육방을 열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난 그림하고 다 똑같죠. 하지만 5, 6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쭉 하고 붙어서 일로 가 있어요. 5, 6이란 것이. 그럼 여기서부터 스토리는 다시 이어져요. 스토리는 다시 이어져. 그죠? 이 6방을 열어야 되는 거고 5의 자리는 다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보자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나. 같은 나겠죠. 이쪽도 5의 나, 이쪽도 나. 자, 그런데 밑에 써 있는 게 달라요. 이거는
주체이자 관측자라고 써놨고, 이거는 주제자이자 관찰자라고 써놨어요. 이거 이제 어려운 구분일 것 같긴 한데, 다른 나예요. 다른 나. 자, 이쪽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육방이 열린 상태, 물리적 우주 차원에서의 나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쪽의 나는 영혼이 더 강력한 무주 차원에서의 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의 나와 이 오의 나는 달라진다. 달라진다. 같은 자리지만 그래야지 바른 육방이 열리고 그래야지 칠의 자리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쪽의 물질 세상의 오방이라고만 다시 보면 제가 표현하는 잘못된 세상을 설명한다고 보면 되고, 이쪽은 현재 잘못된 세상, 이쪽은 바로 열어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랬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번호로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으로서는 잘된 6방에서의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가 열려야지 그것이 곧 상락 아정이다 라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상 보면 이쪽이 맞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이해는 꼭 하시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초반에 드린 거고, 자, 어쨌든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무가 가운데 있다. 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는 이것이 어떤 무국이냐면 순무국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순무국. 이것은 순태극. 무국에 있는 순태극. 그리고 비로소 태극이 나오는 거죠. 그 태극, 천지인의 물질 세상의 태극 신들, 천신, 인신, 지신. 자, 이것의 안에도 있어요. 우리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천, 지, 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무국을 쪼갰기 때문에 태극과 무국 사이를 쪼개서 놨기 때문에 거기도 천, 지, 인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최소한의 요소예요. 요소로서의 천지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지인 신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삼신을 말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신이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진정한 신은 여기에 존재해요. 어디에? 무주에. 그것도 어디? 10영과 기본 출발점의 0 사이에 있는 신들이 진짜 신들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이쪽도 굉장한 신들이에요. 물질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태초의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천, 지, 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쪽 그림을 보면 이제 이쪽 그림이 이어지죠. 이쪽 그림은 주체자로서의 나의 오그림이라면, 이쪽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자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7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의 세상이 더 강력한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저쪽 5의 자리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각각 다 달라요. 설명을 전에 드렸지만 이것은 원이 5개이고 이것은 원이 하나, 둘, 셋, 넷, 성환 5, 7 되는 것이고, 대삼합 하면 무가 따라와서 완성되면서 5의 자리가 생기고 육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6자리가 되는 거고, 이것은 6자리에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에 원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운삼사 성환호 7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7의 자리와 8방, 여기 보면은 원이 또 하나 생겼죠? 원이 대삼합 육생도 되지만 나중에는 그 대삼합이 결국에 뭘로 이어져요? 8방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대삼합 육생 7, 8, 9.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방이 열리는 세상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어. 그래서 이거는 총 원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방 6, 여기 다시 7, 8방 8. 이렇게 해서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크라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8방까지 열렸던 것에서 가운데 큰 원이 더 생겼죠. 그래서 원이 9개가 되는 거예요. 4방에 있는 것은 천, 지, 인, 무의 요소로서의 천, 지, 인, 무로서의 4방을 가지고 5황극이 생기면서 7, 8, 9가 열리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10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10은요, 이 그림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은 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2.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밝아진다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안 그려놓은 거예요. 다 밝아지는 거야. 다. 이렇게 쭉 하고. 어디까지요?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여러분들이 밝아지는 것이 10의 작용이다. 10의 작용. 10의 작용. 자, 근데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주 끝까지 밝아지는 것은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순태극, 순무극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할 거예요. 넓어지긴 하지만 그곳이 곧 어디다? 다시 중심. 다시 중심. 그래서 여러분 확장과 수렴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동시에 쭉 하고 밝아진다는 것은요. 다시 거시 세계로만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밝아진다는 것은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미시 세계로 다시 쭉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태양계로만 봐도 블랙홀일 수가 있고 나로서에 들어가 있는 무라고 봤을 때는 무 안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차원이. 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이제 1, 2, 3, 4, 5, 6 하고 7 하고 차크라 설명을 보통 이제 하면 이게 육신의 몸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이제 염려돼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면이 많죠.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7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 그것도 얘기했었죠. 우리 이제 그 카발라 철학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세피로트가 쭉 나오는 요 그림들, 요 그림들에서 요것들, 요거, 요거, 요것의 의미를 천부경식으로 보면 어떻게 찾냐면 7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7의 자리를 내 우주의 핵 중심으로 자리를 딱 잡아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방을 다시 한번 열고 자 차크라 설명할 때 우리가 8, 9, 10 남아있잖아요. 8, 9, 10. 8, 9, 10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냐 하면 7차크라까지 여기서 6, 5, 4, 3, 2, 1 이렇게 열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5의 자리에 있는 차크라로 끌어내려야 돼요. 이제는 이게 꼭 5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4가 다 합쳐진 이 중심의 자리예요. 중심의 자리. 굳이 위치로 따지자면 가슴과 목, 얼굴하고 여러분 몸통하고 나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얼굴하고요. 몸통하고 이렇게 나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그래서 4, 5, 6, 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제가 이제 영혼 백신 계속 이제 혼 백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혼 백신. 신은 신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는 있는데 백은요.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혼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루어져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혼. 혼비백산할 때 혼은 비가 되고 백은 다 문드러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차크라의 기준이 왜 이쯤이 되는 것인가는 천부경으로 봐도 굉장히 자명한 거예요. 육신 몸뚱이와 얼굴도 몸뚱이긴 하지만 지금 나누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몸뚱이와 내 혼을 연결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계속 드릴 거예요. 제가 늘 5의 자리, 5의 자리 했던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입니다. 여기에 몸뚱이가 이렇게 있을 때 5의 자리가 중요하고 밑에 있는 자리들을 잘 일으켜 세운 다음에 6의 자리가 열리면 비로소 7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8, 9, 10이 남았잖아. 8, 9, 10.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디로? 최소한 5의 자리로. 하지만 요소들로 봤을 때는 4의 자리, 가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의 자리. 요소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요소의 결합이 되는 자리. 그거를 운용하는 자리는 5의 자리가 생성된 것. 그래서 이 육신 덩어리를요, 여러분들이 7차크라를 잘 찾으면 이 육신 덩어리 자체를 5라고 만들어야 돼요. 5. 5. 이제 더 공부하시면, 그리고 7차크라까지 만약에 뽑아냈다 하면 이 몸뚱이 자체, 내 몸뚱이 자체를 모든 차크라를 다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7의 자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집 나갔던 내 7을 가져오는 거죠. 다시 7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로 따지자면 어떻게 돼? 이게 7의 자리가 되면 8방, 이게 7의 자리죠. 이게 5의 자리였으니까 7의 자리, 물질과 혼을 구분했던 7의 자리라고 치면 7의 자리를 바로 찾아서 8방을 열고 9의 자리를 빵 하고 깨트리는 게 5, 6, 7 차크라의 작용을 7, 8, 9 차크라의 작용으로 대비시켜서 한 번 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해하시죠? 7 차크라까지 뻥 하고 뚫었으면 다시금 중심으로 7 차크라를 내려서 전시안이라고 하는 6의 자리를 만들듯이 8의 자리를 바로 한 번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9의 자리가 생긴다. 마치 7의 자리를 뽑아냈듯이 이 작업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7, 8, 9.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제서야 비로소 찬란하게 양악명할 수 있다. 우리가 빛을 찾는 거는 여기까지 와야지 진정한 빛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빛의 굉장히 위험함을 여기에서만 멈추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이 7차크라까지만 보고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기 때문에 적어도 조화대학이라든가 빛의 사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8, 9, 10도 있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7의 자리를 곧 다시 5의 자리로 생각하고 여기를 7로 끌어올리고 8, 9 이런 식으로 해서 10 양악명 하자. 이것이 진정한 누구예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음, 깨어난 자, 후천 세상의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조화대학에서 말하는 그것과 이것이 굉장히 잘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7차크라에서 8의 자리, 9의 자리, 10의 자리를 찾는 이 부분만 추가로 조금 더 생각해 주신다면 기존에 무슨 수련을 하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자,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제 요 밑에 그림들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 이제 그림들도 한 번씩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의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역을 한번 하고,